그 다음에 빈곤아동에 대한 서비스 두 번째 대표적인 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센터예요. 쉽게 말하면. 방과후 돌봄센터, 요즘에 이제 돌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과후에 돌봄을 하는 센터가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에서 하는 돌봄센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방과 후에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 하는 돌봄 교실은 맞벌이 가정 아동이 우선이 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이면 돼요. 뭐 소득 수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이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좀 있는 거고요. 그 소득이나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돌봄센터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맞벌이인 경우에는 방과 후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돌봄의 형태를 운영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들, 빈곤 아동, 특히 이제 취약계층 아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에 이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관이에요. 2018년에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주 양육자가 한 50% 정도가 지금 현재 근로 상태에 있다라고 해요. 그럼 50% 정도 아이들이 방과 후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 중에 이제 빈곤가구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 양육자죠. 어머니인 경우죠. 보통 60% 이상이 근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엄마 아빠가 다 일을 나간 상태다. 특히 빈곤 가정의 경우에는 훨씬 그 비율이 비빈곤, 그 빈곤하지 않은 가정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나홀로 아동이라고 얘기하죠. 방과 후에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나 혼자 열쇠 따고 들어가는 이런 나홀로 아동인 경우에는 일반 가구 같은, 그러니까 빈곤하지 않은 가구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인데, 그러니까 수급 가구나 차상위 가구 같은 경우는 각각 17.5%, 36%. 그러니까 두 가구를 다 합친다면 벌써 몇 프로입니까, 이게? 50%가 넘어요. 그쵸? 그래서 저소득 빈곤 가정의 아동의 51%, 거의 52% 정도죠. 거의 매일 방과 후에 혼자 지내야 되는 아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인 거죠. 돌봄 체계가 없다면 방치되는 아동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이 빈곤하지 않은 아동 같은 경우에 방과 후에 뭐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뭐 학원을 간다거나 그 사교육 체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쨌거나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뭔가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방과 후에 혼자 방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빈곤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거의 집에서 혼자 지내거나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그런 어떤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이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수준인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뭔가 방과 후에 보호해주고 이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뭐 글쎄요. 거의 뭐 안 하는 게 더 이상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실은 뭐 2004년에 법적인 센터가 된 거예요. 법정 시설이 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빈곤가정 아이들, 빈곤 지역의 아이들, 특히나 이제 나홀로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을 돌봄에 관한 그런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이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 제가 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허걱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학교 근처에 이제 마포의 도화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가깝죠? 도화동이 개발되기 이전에 정말
도심의 빈곤 지역이었어요. 도시 빈곤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판자촌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지역에서 대학 다닐 때 그런 같이 이제 선배들과 그런 놀이방 봉사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놀이방을 선배가 이제 방을 하나 얻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이었어요. 같이 아이들과 뭐 간식도 먹고 방과 후에 아이들이랑 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놀아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기억으로는, 실은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한 선배는 이제 자기가 그때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거죠. 이제 돈을 벌고, 이제 그리고 저녁 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거든요. 방과 후에. 그러니까는 실은 거의 자기의 돈으로 하니까 이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한 거죠. 특히나 우리는 대학생들이고 돈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겨울에는 되게 춥게 있었던 기억도 나고 거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라면을 주로 먹었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공부방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공부방 운동을 했던 선배들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시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빈곤 지역의 아이들의 이런 기본적인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왔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지역아동센터는 도시의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공부방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거의 이제 비영리 조직이고 자원봉사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컸어요. 전기세 내는 것도 힘들었고요. 아이들 간식 먹이는 거, 밥 먹이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시설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사회 내의 어떤 운동,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2004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법정 시설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쾌거.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보호,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죠.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을 하고 건전한 놀이, 또 오락을 제공하고 또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는 것 등을 통해서 아동들의 건강한,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그 대상은 뭐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아이들이다. 라고, 아동과 가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동복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빈곤가정의 아동들, 특히 이제 빈곤가정 중에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동들이 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봐주고, 그다음에 공부도 봐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그다음에 특히나 빈곤가정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돌봄의 문제, 보호의 문제, 교육의 문제도 너무 심각해요. 교육 격차가 심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다른 아이들은 방과후에 학원을 가는데 이 아이들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도 같이 풀고 공부도 배우고 하는 거죠. 자원봉사자 언니 오빠들이 와서 멘토링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아요. 근데 또 이 아이들이 또 가장 특히 이제 빈곤한 가정 내 아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문화 경험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문화 경험을 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뭐 무슨 관람을 간다거나 이런 문화적인 혜택에서 굉장히 소외되는 아이들인 거예요. 왜냐면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아동센터 안에서 아이들에게 같이 캠프도 하고 문화 공연도 보여주고 연극도 가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이래서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도 받고 오락 그 안에서 뭐 같이 놀기도 하는 그런 오락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하는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발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부모가 하는 것 대신에 해주는 거예요. 이 기관을 통해서. 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의 뭐 심리 정서적 지원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 정서적 안정도 지원하고 또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방과 후의 일상생활들을 관리해주고 있죠. 만약에 얘네가 지역아동센터를 안 와요. 그러면 혼자서 집에 있거나 방치가 되거나 지역사회를 배회하거나 이러겠죠. 그 아이들을 잡아두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학업 관리도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교 생활 적응 또는 일상생활 적응력들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빈곤의 그런 위기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 내 부모들도 도와줘요. 그래서 부모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때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부모들 상담도 해주고 이제 그러한 기능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능까지도 그런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그러한 어찌 보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족 기능을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방과 후에 데리고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뭔가 이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같이 이해해서 학습 관련된 지원을 통해서 그런 문제.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습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학교 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도 이 안에서 다 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들의 문제, 특히 청소년 아동들의 문제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뭐 다양한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특히 이제 지역사회에서 물적 자원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물적 자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런 뭐 학습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심리 정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여러 인적 자원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원을 동원하고 확보하는 거, 발굴하는 거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뭐 이런 기능도 있고 역할도 있는데 뭐 또 하나의 기능을 이렇게 집약해 보자면,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용하는 아동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설이에요. 지역아동센터 말 그대로 지역마다 있어요. 동마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동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중에는 이용자가 제일 많은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관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를 차단하고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들의 방과 후에 돌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적인 기능이 굉장히 강한 아동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빈곤가정 아동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기능까지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는 거는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동의 보호는요, 가족과 사회, 전반적인 책임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에 이런 기관과 지역사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아동을 같이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야말로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동단위로 있어요. 그래서 지역 밀착형 아동보호 사업이에요. 지역 밀착형으로 아동에 대한 복지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아동복지 시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및 연영을 잠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에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 되었어요. 그전에는
공부방이라고 여러분들이 명칭이 되어 있어요. 되게 오래전부터 이 공부방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저는 90년대 초반,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이 공부방 활동을 했었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부방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빈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빈곤 지역에서 그러니까 빈곤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가족을 지원하고 아동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공부방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공부방을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민간의 어떤 자생적인 운동이고 민간 차원에서 하는 정말 비영리 그런 자원봉사 조직체예요. 가장 큰 문제 뭡니까? 재정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이런 시설을, 공부방을 하나의 법정 시설로 만들어 달라는 걸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결과 2004년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상의 법정 아동 시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895개요. 그러니까 895개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지역사회에 있었던 공부방이 이제 명칭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895개소였는데, 그러면서 2004년부터 이제 정부 지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 이제 12월 말 현재는 이제 1,100개가 넘는 시설이고, 이용 아동만 해도 이게 몇 명입니까? 10만 명이 넘네요. 10만 명이 넘는 이제 그러한 최대 이용자 수를 자랑하는 아동 복지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말초신경이에요. 지역 밀착형 시설이다. 지역 내 아동보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 지역 아동센터는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아동센터의 그러니까 이용 아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신고 정원의 80% 이상은 돌봄 취약 아동이에요. 돌봄이 좀 취약한 가정 내 아동이다. 그 아동의 80%가 일단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 20%는 이제 일반 아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돌봄 취약 아동이 도대체 누구냐? 기본적으로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역 아동센터는 저소득 가정 내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소득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선정 기준이 첫 번째 소득이다. 그래서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정의 아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정인 소득 저소득이다로 가면은 국기법의 수급권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의 아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저소득 계층 아동이고요. 그 다음에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가정이 이제 한부모 가정, 저소득이면서 한부모 가정이다. 또는 이제 조선 가정이다. 또는 다문화 가정이다. 혹은 이제 부모님이 장애를 가지신 가정 내 아동이다. 아무래도 이제 방과 후 돌봄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이러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연령이라고 하면 이제 아동 연령이 18세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경우에 아동과 또는 돌봄 특례 아동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돌봄 특례 아동은 다시 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잠깐 볼까요? 그럼 뒤로 가서. 자, 돌봄 특례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 사업 안내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앞서 설명한 이런 돌봄 취약 아동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고 또 하나 돌봄 특례 아동이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럼 돌봄 특례 아동은 일반 아동이에요. 일반 아동 중에 시군구청장이 이제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된 경우에 아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단 주민등록법상에는 가족관계 증명에는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가출하셨거나 행방불명 상태거나 별거인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한부모 가정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그다음에 조성 가정인 경우에. 그러니까 저소득이 아니지만 이제 조선 가정 내 아동이 이제 돌봄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인정될 경우.
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인정될 경우에는 관내에 그런 동주민센터나 뭐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신청을 하셔가지고 심사에 따라서 돌봄 적격 여부를 판정받고 센터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동들이 이제 첫 번째 돌봄 특례 아동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보호자분께서 많이 아프신 경우에 또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아동들도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특례 아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귀가 후에 혼자 남겨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지역 내 환경이 좀 열악해서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에 아동인 경우는, 이거 복지관은 지역사회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동단위로 있기 때문에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아동들, 근데 방과 후에 혼자 오랜 시간 있어야 되는 그런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규정에 꼭 포함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군구청장이 인정하셔서 돌봄 특례 아동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소득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득이 가장 먼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소득 중에서도 가구 특성 고려하고 연령 고려한 이러한 모든 아동, 그 다음에 돌봄이 인정되는 그런 돌봄 특례 아동, 이런 경우가 돌봄 취약 아동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자녀 가정의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은 아니지만 맞벌이 가정 아동도 일반 아동 20%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제 신고 정원은 80대 2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돌봄 취약 아동이 80%고 나머지 20%는 이제 일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지역의 특성상 우리 지역은 그러니까 저소득이나 돌봄 취약 아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범위 조정은 시군구청장의 어떤 권한에 의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지역은 80대 20이긴 하지만 뭐 50대 50, 뭐 40대 60, 60대 40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주 대상이죠. 그 다음에 운영시간은 주 5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일 8시간 이상 돌봄 받을 수가 있어요. 학기 중은 2시부터 7시까지가 필수 운영 시간이고요. 방학은 12시부터 17시, 그러니까 5시죠. 까지가 필수 운영 시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이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1학년,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수학 공부 가르쳐 주는 그런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 이런 이제 대학생 언니들 이런 자원들 연계하여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학습 및 뭐 정서지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크게 기본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기본 프로그램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특화 프로그램은 그 지역아동센터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프로그램은 조금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항목들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개의 범주가 있어요. 하나는 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공해야 되고요. 문화 관련 프로그램도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이제 고유의 그런 프로그램들도 반드시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앞서 얘기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역사회 내 대학생들이 이렇게 아이들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인적 자원 연계죠. 이런 것들을 해라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치가 되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봐주는 것 자체로도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임된 아동을 보호한다거나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보통 뭐 5시간, 6시간 같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지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그렇죠. 뭐 규칙을 지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급간식 같은 것들, 급식 제공하고 뭐 손 씻고 먹기 등등의 여러 가지 위생 지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 프로그램은 엄마가 집에서 돌볼 때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아동센터 이제 아이들의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그거죠. 사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공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가르쳐 준다 해서 뭘 막 이렇게 학습 지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숙제를 봐주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뭐 문제집 같이 풀어보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는 대학생 멘토링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예체능 교육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 교육은 뭐 이런 아동들이 다니는 시설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이 있잖아요. 그죠? 뭐 약물 오남용, 교통 교육, 뭐 이런 교육들, 아동 학대 교육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 부진에 대한 특별 지도 같은 거, 뭐 독서 지도 이런 것들 교육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또 하나 이제 문제라고 보여진다라면은 이런 학습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문화 경험이 굉장히 적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 경험의 기회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체험 및 경험, 견학, 캠프,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뭐 특기적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타 뭐 사회복지 관련된 프로그램은 뭐 사례 관리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좀 개입이 더 필요로 하는 가정인 경우에는 아동과 가정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관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례 관리라든지 상담, 뭐 정서적 지원, 뭐 부모 교육, 뭐 가정 방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가정 방문을 하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이 선생님들의 업무에 있어서의 이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기타 이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 내에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개발하고 또 후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 여러 가지 복지 활동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프로그램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 아동 센터라고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해요. 그런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 그 지역 아동 센터의 특성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주말이나, 그러니까 주중에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체험 학습 이런 것들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족 기능 관련된 프로그램도 실은 이제 아동들이 주중에는 오지만 실은 가족 프로그램은 주말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주말에 시간이 되시니까 이제 그럴 때 아동과 함께 참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가족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뭐 부모와 함께하는 뭐 이런 집단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부모님들 자주 모임, 그 다음에 부모 교실, 뭐, 이런 뭐 아동 양육 기술 및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뭐 어찌 보면은 부모 교실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가족 관련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강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간 보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8시 정도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아동들이 좀 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좀 더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죠. 그래서 이 야간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럼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아이들을 뭐 돌봐야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업무 부담이 실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돌봄 교사를 다시 뽑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지역아동 센터에서 이제 야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 센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야간 돌봄 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비 신청을 공동모금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멘토링, 동아리 활동, 뭐 진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인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해줘야 되죠. 너무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동 중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서비스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자, 지역아동센터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동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이기도 하고 동단위로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초신경과 같은 그런 아동과 관련된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막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열악한 근무 여건에 놓여 있는 지역 아동센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종사자 수가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은 종사자가 한 분 계시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다 하시는 곳도 있고 뭐 두 분 혹은 세 분 이거는 그 아동 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종사자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복지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이 일단 많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 플러스 사회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 조건도 굉장히 쉽지 않지만 종사자들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더불어 이제 문제가 있는 아동과 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기능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전문적인 사례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많이 호소를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교육 체계가 조금 미비하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전문성을 좀 더 높이는데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아동 돌봄의 기능을 잘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꾸준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빈곤아동과 관련된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수업에서는,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